등록 대상인지 모르고 안 했어. 이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인철이고 세무사이자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학원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한 대여섯 편 이상 찍을 것 같은데 학원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원이 워낙 흔하게 있고 많이 하는 업종이니까 쉽게 생각하시는데 저처럼 인허가 이것저것 많이 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은 건설업 같은 거보다 한 10배쯤 규제가 세고요. 제가 봤을 때 웬만한 공예 산업보다 학원이 규제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도 잘 없고 솔직히 교육청 직원들도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엉뚱한 소리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법 자체가 워낙에 규제가 많아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활에 너무나 밀접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고 규제가 많은 학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학원이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이 관련되는 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요게 학원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설치 등의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거는 원래는 학원 아니지만 뭐 태권도 학원이나 체육교수법, 그러니까 어린이 축구교실 같은 거, 요런 거 해당되는 법은 또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무슨 평생교육시설이라 그래가지고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거, 요런 거 평생교육법 따로 있고요. 뭐 운전면허하고는 도로교통법이죠. 그다음에 또 근로자 평생 직업능력개발, 직업전문학교. 그래서 법이 많이 있는데 사실 나머지 법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규제도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하는 학원법, 일반적인 학원, 요게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국영수 가르치는 그런 학원부터 각종 학원들인데 이게 규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부터 학원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원법에 학원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학원법에. 그래서 학원법의 등록 대상 학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등록 대상인지 모르고 안 했어. 이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입니다. 과태료로 끝나지 않아요. 과태료는 행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안 남는데 이거는 전과 남습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주민등록에 빨간 줄 가요.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더 최악이 뭐냐 그러면은 등록 대상인지 모르고 그냥 영업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등록 대상이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그게 등록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 차츰차츰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이 등록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미 인테리어 다 해놓고 뭐 다 해놨는데 그 장소에서는 등록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냥 시설 투자한 거 홀랑 다 날려야 됩니다. 뭐 국영수 이런 거는 당연히 해당되니까 걱정을 안 하는데 보면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이 이게 긴가 민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잘 살펴보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대차 계약 하기 전에 상담 오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세무사랑 행정사 같이 하다 보니까 세무기장 뒤에 하기로 그냥 계약하면 세무기장료야 수업 시작하고 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이제 그때부터 받는다 하더라도 처음에 세팅을 도와드려야지 이게 원활하고 또 세팅이 처음에 잘 돼야지 저도 뒤에 관리하기 편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아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하여간 많이 있어서 쉽게 생각하는데 규정 하나하나 따져보면 섬뜩섬뜩합니다. 등록 대상에서 여러 가지 요건이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과목은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친다. 요게 뭔지는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빼고 요 밑에 것만 우선 볼 텐데 지식, 기술, 예능을 가르치고 10명 이상 혹은 불특정 다수 뭐 인터넷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10명 이거 중요합니다. 빨간 표시 해놨죠. 10명 이상이 가르치고 그 다음에 30일 이상 30일이니까 그러면은 뭐 2주씩 끊어가지고 그런 꼼수를 누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반복 수강도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30일 이상 요거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 중에 하나라도 제외되면은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중에 30일 이상이 문제되는 경우는 잘 없고요. 그러니까 30일 이상이 아니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무슨 하루 이틀 한 특강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학원법의 저촉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경우 제외하면은 사실 요 30일은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고
과목이나 대상이 많이 문제가 돼요. 오늘은 10인 이상 요거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외 대상 학교, 도서관, 박물관, 평생교육시설 이런 거는 따로 규율하는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학원법에서 제외되고요. 10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이제 대부분 판례가 몇 개가 있어요. 그 판례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제로 수강생이 10명이 있을 필요는 없다. 예. 이 시설이 10명 이상 교습할 수 있으면은 대상이다. 시설 규모와 학습 내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게 이제 판례의 입장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이런 거죠. 학습 내용.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학 학원을 친다 그러면은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댄스 학원을 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실습할 공간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은 아예 극단적으로 뭐 실업계 학생들 옷 재봉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어 강습한다 그러면은 마네킹 갖다 놓는 자리도 있어야 될 거고 미신 갖다 놓는 테이블도 커야 되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같은 면적이라도 학생이 많이 못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과목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10명을 판단을 해라. 근데 이게 실제로 학생이 몇 명이 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설 자체가 10명 이상 받을 수 있으면은 대상이다. 요게 이제 대부분 판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요 판례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은 사교춤 있죠, 사교춤. 이게 지금은 사교춤이 체육시설업법에 들어가는데 옛날에 사교춤 규제가 애매할 때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던 시절에 어떤 분이 사교춤 학원을 차렸더니 학원법 위반으로 고발을 당한 거예요. 이분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원래 12명을 받으려고 했는데 학생 모집이 잘 안 돼가지고 실제 12명을 넘은 적은 없고 뭐 6명, 7명만 받았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12명을 받으려고 했다. 이 시설이 12명이라는 건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요거는 원래 10명 이상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거는 판사님 입장에서는 이 한 건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교육청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 따져가면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객관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이렇게 딱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가지고 교육청 직원하고 많이 좀 싸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교육청 담당하는 직원이 너무 꽉 막힌 소리하고 뭐 이래서 되게 좀 짜증이 났었는데 뒤에 가서는 저는 사실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분이 무슨 죄냐고. 이거는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교육 실무 담당하는 일선 그 행정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단순하고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냥 판례 있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 이 판례가 90년대 나왔는데 지금 30년이 넘게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게 몇 명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고. 하루에도 몇 건씩 학원 등록이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또 그 판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조정해 줘야 되는 게 교육부의 업무인데 교육부에서 그냥 30년 동안 제가 봤을 때 그냥 놀았어.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걸로 트러블이 많다. 중국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중앙정부에는 정책이 있고 지방정부에는 대책이 있다. 딱 이 케이스가 그거야. 중앙정부 교육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교육청에서도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거기는 뭔가 하긴 해야 되니까 대책을 세웠는데 이게 어거지 규정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세 군데는 하는 걸 제가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요렇게 적용하는 걸 확인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시설 기준이 있는데 시설 기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서울시 기준인데 이제 1제곱미터당 1명 이상 수강생 받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 뻔한 이야기죠. 너무 콩나물 시루가 되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있는 규정인데 이거를 역으로 해서 1제곱미터당 1명으로 판단을 해요. 아니 이게 명제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법학이 아니라 수학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교육지원청에는 수학 선생님 하다가 장학사 가 계시는 분도 많은데 왜 이런 멍청한 해석을 한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진짜로 적용하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9제곱미터짜리 학원을 보신 적 있으세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9제곱미터짜리 학원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아까 10명 규정 있잖아요. 10명 규정은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0명 그게 넘어가가지고 나는 10명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지는 시설이 10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제곱미터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영업 정지가 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하실 처지에 있는 분들이라면, 물론 뭐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까 소송은 하진 않지만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소송 꼭 가보시라고. 개별적인 상황이 많이 틀리긴 하겠으나 웬만하면 소송 가서 이길 확률이 많으니까 그 전에 그냥 등록하고 마는 게 속편하긴 합니다만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미 닥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꼭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학원은 등록해야 되는 열명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지식 기술 예능이라고 그랬는데 지식 기술 예능이 뭔가, 뭘 가르쳐야 학원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